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자, 이제 22회차 승무패 최종 픽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서울대 인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확실히 이번 회차는 그냥 뭔가 느낌이, 자,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이라는 겁니다. 22회차는 쉬워 보이는데, 보통 쉬워 보이고 정배가 많이 뜰 것 같은 그런 회차는 등수가 진짜 많아봐야 5명 정도더라고요. 네, 보통 이럴 때는 뒤통수를 치는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회차는 은근히 정배 회차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1회차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22회차는 보통 정배 회차가 2번 연속으로 뜨진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회차가. 그래서 22회차는 분명 등수가 굉장히 적은 결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2회차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요, 일단은 저는 항상 이변은 찾습니다. 이변을 찾는데 이번 회차는 제가 보이는 이변과 보이지 않는 이변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차차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서울대 인천입니다. 자, 이 FC 서울과 인천이 맞붙었는데 이 두 팀은 지금 현재 5연패와 6연패 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흐름이 굉장히 둘 다 별로이기 때문에 현 흐름만 봤을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심지어 무승부도 예상이 되는 그렇게 어려운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 홈에서 15승 11무 2패라는 그런 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전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번에서 이거는 그래도 서울이지 하면서 단통승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나 적을 겁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회차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는 거죠. 현 흐름만 봤을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데이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서울은 18-20년도 리그 홈에서 같은 결과 4번 연속 없었고, 인천은 18-20년도 원정에서 같은 결과 4번 연속 없었는데요. 둘 다 3연패 중이고요. 근데 보통 이런 큰 데이터가 2개가 떴을 때는 저는 2개 중 하나가 뜬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요. 이게 무승부 딱 뜨면 이 두 개 데이터가 둘 다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사이좋게 뜨는 그런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1번에서 저는 이제 제 패턴, 보통 이제 어려울 땐 제 패턴을 좀 참고하긴 하는데 1번에서 무승부 없다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1번에 서울대 인천을 승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픽으로 승패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2번 부산대 성남입니다. 이거는 여기다 써야겠다. 최종픽 승패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부산대 성남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렵다, 승부패 다 느껴진다, 해외 배당 근데 왜 홈팀 쪽으로 급격하게 빠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부산 아이파크 지금 배당이 2.64에서 2.42까지 일단은 떨어진 상태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회차인데, 어려운 경기인데 뭐 상대 전적이든지 아니면 최근 흐름이라든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데이터, 부산 홈에서 같은 결과 4번 연속 없었는데 현 3연무였고, 성남은 19-20년도 K리그 5연속 같은 결과는 없었다, 4연패. 이 2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데이터가 2개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겁다고, 이거는 이제 부산에 승이 없다 라고 이게 2개로 나뉘는 건데,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어떤 결과를 가져가야 될지도 아직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개인적으로 이 2번을 지금 보시면요, 이분들은 왜 부산에 승을 안 보는 걸까요?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분명 부산의 승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부산의 승은 아무도 안 보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무승부가 그래도 꽤 많이 느껴지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무승부도 많이 느껴지는 경기고, 물론 이렇게 무승부가 적었다 한들 그래도 무승부가 안 느껴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성남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네, 최종 픽은 성남 사이드다. 네. 그러니까 무패죠. 원정 사이드. 네.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왜 한 분도 승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지금 5개 업체 예상만 봐도요, 5개 업체 모두 역시 무와 패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팀도 승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저는 원정 사이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대구 대 강원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그냥 이변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강원의 승은 안 가져갈 겁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 저는 원정 사이드가 아니고 초반 픽은 원정 사이드였는데 최종 픽은 홈팀 사이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패턴 하나 믿고 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짜 강한 패턴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믿고 가요. 예, 이거는 그냥 분석을 떠나서, 이게 만약에 뭐 여기 패 쪽에다가 뭐 85%가 몰리는 그런 경기였다 해도 패턴이 이렇게 겹쳤을 경우에 이걸 빼고 갑니다. 분석을 떠나서 아무리 불안해도 이 패턴을 진짜 강하게 믿어줘요.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번 나오는 적은 19년도부터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 5연패에서 5연속 같은 결과에서 끊겼단 소리죠. 그래서 전 강원에 일단 승을 안 가져갈 거고요. 그럼 대구 승무인데, 저는 여기서 홈팀 사이드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단통무 갈 겁니다. 예. 어떠한 픽에서도 대구 승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단통무 갈 겁니다. 그래서 전 최종 픽으로 단통무를 설명을 드립니다. 네. 분명 대구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고요. 최근 흐름, 상대 전적 모두 다 대구가 압도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율과 이 배당은 어울리지 않아요. 국내 배당도 지금 1.84거든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꽁으로 준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1.84는. 이거 보세요. 이 구매율도 지금 84%가 몰렸죠.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저는 이건 단통 무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떠한 픽에서도 단통 무로 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도르트문트 대 호펜하임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분데스리가 설명을 드릴 때 초안에서 제가 너무 영상을 좀 이제 급하게 올리고 막 분석을 너무 급하게 하느라 그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냥 최종 방향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팀 모두 다 지금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예. 호펜하임은 지금 유로파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이렇더라고요. 호펜하임이 여기서 져도 이미 진출을 합니다. 왜냐면 그 포칼컵인가요? 그 레버쿠젠과 미넨이 이제 그 우승을 다투는 그런 경기를 7월 5일인가쯤에 하는데, 그 두 팀은 모두 일단은 유로파와 챔스 모두 다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티켓이 남아요. 누가 이겨도. 그러면 그게 7위인 호펜하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미 호펜하임은 7위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위와 차이가 4점 차이기 때문에 저도 7위는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켓이 7위한테 넘어오게 때문에 얘네도 이미 진출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둘 다 없어야 된다고 보이겠죠. 제가 이게 초안 코멘트에 이게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고요. 도르트문트도 이미 2위 달성했기 때문에 호펜하임도 이미 유로파 진출했고, 그러면 그냥 마지막 그냥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그런 경기를 치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걸 믿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호펜하임 도르트문트 상대로 2연승 단 한 번뿐이고 수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겨버리면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일단 배제를 할게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18-20년도 홈에서 2연패 없었는데 여기서 굳이 2연패를 한다?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거가 좀 의아한 게, 무승부가 지금 배당이 제일 높아요. 이거 국내 배당도 지금 무승부가 3.80이거든요. 왜 이럴까요? 네, 무승부가 안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무승부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저는 무승부를 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안 픽은 승이었는데 최종 픽 역시도 저는 이변이라면 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일단은 이게 맞는 이 데이터대로 나올지 아닐지는 좀 고민을 할 건데, 개인적으로 단통이면 그냥 승을 갈 거고, 이변이라면 패를 잡을 겁니다. 무가 아니고. 그래서 최종 픽은 어쨌든 단통승, 이변이면 패다. 다음에 5번 레버쿠젠 말씀드릴게요. 이 5번과 6번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이는 이변과 보이지 않는 이변이라고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보이는 이변은
제 눈에는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이변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 그러니까 이변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 라고, 근데 그게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이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전 대구를 보이기 때문에 단통 무로 일단 가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이변은 아마 이 5번과 6번에 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5번과 6번을 지금 현재 모두 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부분이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크리에이터님이 아니에요, 승무하기님은. 근데 이 모두 4분 모두 다 5번, 6번을 단통승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5번과 6번은 동기부여적인 면이 너무나 커요.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챔스권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두 팀은. 근데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얘네가 뭐 지는 느낌, 배당적으로만 봐도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얘네가 지는 느낌. 마인츠가 여기서 18, 20년도 3연승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얘네가 이긴다? 보이지가 않아요. 마인츠 무승부 제일 적은 팀 중 하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22회차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근데 1등이 많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봐보시면 어떤 거에서 이변을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제가 예상을 해볼까요? 도르트문트 아니면 네, 뭐 미넨도 약간 보이는 약간 이변이고요. 그리고 뭐 프라이부르크 샬케, 또 라이프치 아우크스부르크,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높은 투표를 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프랑크푸르트도 있네요. 이게 이제 좀 약간 의심을 이 구간에서 의심을 해보겠지, 누가 지금 5번과 6번에서 의심을 하겠어요. 예,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 역시도 이제 분석, 뭐 동기부여 다 해봤을 때 레버쿠젠 승에다가 맨앤글라드바흐 승을 가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두 개에서 이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각하는 거는 5번이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번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5번을 지울 거고요. 6번은 단통승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6번이 만약에 이변이면 전 무가 아니고 패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변이라면 이게 패라고 생각합니다. 무가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번 회차에서 강하게 믿고 있는 패턴입니다. 6번. 지금 현재 대각선으로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5번 연속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무승부가 최대 5번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되게 드뭅니다. 보통 4번, 3번에서 끊겨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무승부로 안 가져갈 거고요. 만약에 이 6번에서 무승부가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23회차 4번 경기 무승부 안 가져갑니다. 네, 이때는 확실하게 안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6번 일단 무승부 배제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라면 패지만 그래도 픽이 부족해서 저는 이거를 단통승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5번 경기를 승무패로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분명 이렇게 마인츠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마인츠 사이드 보기 힘들죠. 네. 어쨌든 6번이었고요. 7번 볼프스부르크 대 미넨입니다. 이 경기도 제가 아까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볼프스부르크가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초반에서. 근데 얘네도 이미 진출권이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유로파가.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어요. 네. 볼프스부르크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볼프스부르크는 6위. 네. 이미 땄다는 거죠. 근데 미네는 일단 1등은 확정을 지었는데,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가 굳이 하자면 있습니다. 예. 24연승, 연승의 기록, 그리고 24경기 무패라는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분명. 그래서 이 경기, 그리고 득점왕인 레반도프스키가 더 골을 넣고 싶어 할 거고, 자기 커리어 때문에, 개인 커리어 때문에라도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필을 하지 않을까요? 네. 후반에라도 나올 겁니다, 분명.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그 포칼컵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이에른 미네는 절대 가볍게 게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볼프스부르크가 좋아 보이는 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미넨한테 1.75 배당인데, 여기 배당을 보시면 72%, 지금 몇 퍼센트죠? 제가 지금 확인 안 했는데 69.7%네요. 어울리지 않은 배당이에요, 투표율이랑. 저는 이거를 단통승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무승부 배당이 제일 높아요.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금 배트맨도 3.85인데 이거 이변을 가져가려면 승이 아니고 무를 가져가고 싶지 누가 승을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걸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초안도 그대로 홈 최종 픽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이 18, 20년도 홈에서 이연무가 없었다, 볼프스부르크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변이라고, 보이는 이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볼프스부르크 단통승을 갑니다. 네. 제 생각과 다르면 미넨을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변이라고 그냥 무까지밖에 생각이 안 드시면 무로 가야 돼요. 오케이.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대 바로 파더보른 가볼게요. 이 경기가 지금 1등 투표율입니다.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1등 투표율은 예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변에 그런 조금이라도 뭔가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는 전혀 아닙니다. 총 전적도 일단 파더보른이 프랑크푸르트보다는 더 앞서고 있죠. 몇 경기 없지만. 근데 파더보른이 지금 현 흐름에서는 더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1등 투표율인 거는 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1등 투표율이 의심이 되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를 단통승으로 갑니다. 이게 1등 투표율이 아마 내일 2등 투표율로 바뀔 것 같아요. 레버쿠젠이 1등 투표율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프랑크푸르트 지금 2등 투표율인 것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단통승 가겠습니다. 최종 픽도 단통승입니다. 네. 다음에 9번 브레멘 대 켈른인데, 이 경기는 이제 켈른이 동기부여가, 제가 이것도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 자료 조사를 미숙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점 사과를 드렸었죠. 켈른은 지금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브레멘이 지금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네. 켈른이 지금 동기부여가 없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홈에서 1승밖에 못 가져온 브레멘일지언정 배당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1.63. 게다가 홈 배당이 그 배트맨에서 1.53이거든요. 얘네한테 치고 이 배당 받는 게 말이 솔직히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 경기가 지금 어딨니? 이 경기 지금 몇 번 경기지? 9번 경기죠. 9번 경기에서도 일단 보시면요, 일단은 다 엇갈려 있죠. 그만큼 굉장히 혼잡한 경기라고도 판단이 들고요. 9번 경기 지금 보시면 구매율이 지금 해외 구매율이 홈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무승부가 7.4%입니다. 왜 7.4%죠? 저는 솔직히 이건 왜 이렇게 낮은 건지는 저는 긴가민가하고. 근데 한편으로 이 5개 업체가, 브레멘이 분명 동기부여가 더 세잖아요. 배당도 저렇게 낮고. 근데 어떻게 5개 업체가 모두 다 지금 홈팀 쪽을 안 바라보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네, 이게 너무 이상해요. 너무. 네. 그래서 이 브레멘 켈른은요, 솔직히 여러분들께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알아서 잘 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 경기를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승부 가겠습니다. 네. 단통무 갈게요. 솔직히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몸픽을 해도 틀릴 것 같고, 제가 최종 픽인데 이거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단통무로 찍은 거예요. 네. 왜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원정 사이드라고. 저는 승무패 일단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단통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9번은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패턴에서도 일단은 패 없다라는 패턴이 있는데 막 그렇게 강한 패턴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패 없다가 왜 만들어진 건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직선상에서 패가 3번 연속으로 나온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딱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일단 패 없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긴 한데, 진짜 어렵습니다. 저라면 단통으로 무승부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네, 9번입니다. 다음 10번 프라이부르크 대 샬케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샬케가 너무 못 나가고 있어요. 너무 못 나갑니다. 지금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두 팀은 3연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크게 믿을 거고요. 일단은 뭐 전적 같은 거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최근 흐름에서는 당연히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아 보이는 건 맞죠. 근데 두 팀 모두 다 지금 현재 동기부여가 없어서 충분히 샬케가 뭔가를 일을 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배당을 봤는데 국내 배당이 홈팀이 1.73이고 원정이 3.45예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18, 20년 동안 3경기 같은 결과를 낸 적이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그 데이터, 현재 2연승인데 그 점을 봤을 때 전 이 무승부 없다를 초점으로 승패로 나눠서 갈 생각입니다. 초반픽 승패였고 최종픽 역시도 마찬가지로 승패입니다. 네. 다음 11번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인데, 제가 라이프치히도 이것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동기부여기 제가 예전부터 계속 4등은 그 빅리그 4등은 직행이 아니고 약간 예선으로 가서 그렇게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뀐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라이프치히는 이미 챔스 진출권이 확정된 상태라서 얘네도 지금 동기부여가 없어요. 아우크스부르크도 동기부여가 지금 없죠. 네. 제가 이거 동기부여 라이프치히가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 흐름은 당연히 라이프치히가 좋은 건 맞겠죠. 근데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1승 3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지 않았네요, 4경기를 하면서. 그리고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겠죠, 당연히 이 경기에. 네. 무승부가 당연히 많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11번에서 지금 크리에이터님들만 봐도 무승부를 지금 11번에서 다 가져가십니다. 거의 다 가져가시죠. 이분 축구생님 빼고 다 가져가십니다. 무가 그만큼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픽도 보시면요, 11번에 무가 지금 10개, 꽤나 그래도 높은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라이프치히가 지금 배당이 1.32입니다. 1.32. 네, 배당이 지금 국내 배당이 5.90에다가 4.50에다가 1.32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보통 1.32일 때 이 무승부 배당이 4.15면 제가 이 무승부도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4.50은 솔직히 전 잘 모르겠고, 이건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무승부 배당이 지금 이거 그냥 4.5 먹어라 이것도 아니고. 네. 동기부여가 없는 라이프치히 충분히 아우크스부르크가 노려볼 만도 한데 어째서 이게 원정에서 1.31을 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고요. 지금 투표율도 32개나 받았습니다. 네, 일반 픽으로요.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데 32개로 여기 일반 픽 받은 것 중에서 1등이에요. 저는 이 11번은 그냥 단통승으로. 네. 그러니까 최종 픽은 라이프치히의 단통승이겠죠. 원정승입니다. 네. 단통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유니온 베를린 대 뒤셀도르프인데요. 이 경기도 뒤셀도르프가 제가 동기부여 없다고 했었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번복이 아니고 좀 자료 조사 잘못해가지고 혼선을 드린 점 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뒤셀도르프도 지금 현재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예요. 예, 없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없어요. 이 점을 봤을 때 뒤셀도르프가 지금 원정에서 이런 배당을 받은 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셀도르프가 승을 못 챙겼을 뿐이지 무승부는 굉장히 많이 챙긴 팀이란 말이에요. 원정에서도 제가 아까 보니까 원정에서 최근에 단 3패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미넨과 레버쿠젠, 한 팀은 아우크스부르크인데 어쨌든 이 팀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경기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분명 원정팀이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건 맞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최근 경기도 1승 1무 3패고 원정팀이 더 좋아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투표율이 왜 홈팀 쪽으로 이렇게 지금 43.7%가 아니고 37.37%네요. 그런데도 왜 정배 투표율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구매율은 또 이제 원정 쪽에도 많이 몰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여기는 또 5개 업체가 한 팀도 패를 안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의아합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제 패턴에서는 이 12번이 무업다도 좀 강하고 승업다도 좀 강한 패턴이어가지고 보통 이럴 때는 저 승무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디셀도르프가 아니고 저는 홈팀 사이드 베를린 사이드로 갑니다. 최종 픽은 승무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울산 대 전북입니다. 이거는 뭐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데이터 이런 거 하나 있거든요. 울산은 18-20년도 리그 5연승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재 4연승이고요. 전북도 당연히 4연승이고요. 이게 전북이 왜 해외 배당에서 정배인지 몰랐는데 일단은 국내 배당에서는 울산이 정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초안 픽은 원정 사이드였는데 분명 어렵잖아요. 울산 대 전북 분명히 어렵잖아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잖아요, 분명. 근데 여러분들 스트리머 픽 보시면요, 일단 승은 다 받추십니다.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전북은 딱 이 자유님만 가져가시고 이게 단통승으로 가져갈 만큼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보통 이럴 때는요 제 데이터가 많이 틀려요. 예. 저는 이게 18, 20년도 이거 원래 이거였으면 저는 그냥 전북 무패 가거든요. 전북의 승무. 근데 보통 크리에이터님들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단통으로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면 저는 이거를 그냥 따라갑니다. 예. 이게 승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예.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예. 굉장히 어려웠는데 힌트를 좀 받은 것 같아서 일단은 좋고요. 자, 구매율 일단 일반 픽은 일단은 3등분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5개 업체 모두도 전북의 승을 바라보고 있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분명 승무패 다 느껴지는데. 저는 울산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울산 사이드고요. 단통이면 승을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승무를 바라보겠다. 네, 그리고 14번에 수원 대 상주 상무입니다. 이 경기도 솔직히 총 전적만 봐도요 수원이 좀 더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현 흐름만 봤을 때 수원이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상주 상무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걸 하나를 진짜 강하게 믿고 싶고요. 네, 상주 상무가 수원을 상대로 2연승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 데이터. 근데 현 흐름이면 할 수 있어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상주 상무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수원 삼성이 상주 상무한테 역대 전적에서 너무 강했다라는 이 초안 코멘트로 제가 이 초안 픽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지금 배당이 국내 배당이 2.44에 2.95에 2.50이거든요. 그만큼 이거 무승부 2.95 여러분들도 다 이거 뭔가 공감하실 텐데 이 2.95라는 무승부 배당 진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안 가져가고 싶을 만큼 안 좋아하실 겁니다. 분명. 저만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일반 픽에서 보시면 무승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국내 구매율이 지금 원정 쪽이 23%로 제일 낮습니다. 이 이유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 국내 배당 2.95로 기피하고 싶은 배당인데도 불구하고 3개의 업체가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다. 되게 희한하네요. 네, 저는 굳이 이 경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는 단통부 갑니다. 네, 이렇게 갈게요. 이거는 근데 제가 그냥 감으로 가는 거라서 경기력으로 뭐 간다 이런 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경기는 분석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4번 경기에 분명 2.95배당 무승부 되게 이상하게 안 가져가고 싶다. 저 숫자는 안 가져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무승부도 네, 무를 다 받치죠. 이상합니다. 패를 일단 네 분이 받치시고 무를 안 가져가시네요. 무를 가져가시네요. 이유를 모르겠고, 축구 생각님은 여기서 왜 단통무를 생각하신 건지도 되게 의아해요. 이게 뭐 자신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뭔가 그냥 느낌이 딱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스코어도 그냥 개인적으로 한 2대2 정도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최종픽 무승부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로. 네,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14경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지금 영상이 길이가 꽤나 길어져가지고 28분이나 제가 녹화를 했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까지 했고요. 지금 저는 24,000원 픽을 이미 완성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장바구니에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22회차 때 대박 터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